건물 해결사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부동산 임의 경매 부분에 대해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지방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집합건물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2021년 8월 5일날 이렇게 회사로부터 1억 8,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제 항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다시 은행에서 회사로부터 이게 대출 받으면서 신청 후에 회사로부터 채권 재고액을 갖다가 2억 790만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2년 11월 1일 날 확정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권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행에서부터 요 주택금융공사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상황이네요. 자, 이게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이죠. 부동산 부분. 그래서 실제 소유주에게, 부동산 소유주에게 대해 이러한 채권 양도 부분에 대해서도 통지 안내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 부분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의 경매 절차를 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보좌관은 매각 허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의 소유주 항고인은 요 보시면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의 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지는 반드시 하도록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시 항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독 판사는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갖다가 인가하고 이 신청 상권을 항고 법원인 원심 법원에다가 송부를 하였습니다. 자, 판단인데요.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 양도와 채권 양도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규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양도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은 저당권이 이전된다. 자, 그러니까 저당권은 물권과 채권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인 합의가 있으면은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겐 대항하려면은 채권 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한편 이처럼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제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그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실행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갖추고 있으면 이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신청 채권자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 경매 개시 결정 또는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춰 증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법리에 비춰보면 제 항고인은 이 사건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양도에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였으므로 이미 경매를 신청한 한국주택공사는 채권 양도를 갖추었다고 증명해야 되죠. 그럼에도 지금 원심에서는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제 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요것도 제가 앞에서 임시관리인 선임 부분이 있듯이 그 원고 측과 피고 측에 각각 앉아 변호사들마다의 그 준비 서명과 변론에서 각자 주장하고 그 근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마 재판장님께서 원심에 좀 헷갈렸던지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기환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마 이게 막상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재판에 들어가 보면 있죠.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다 변호사들 다 선임을 해서 진행하다 보면 각자의 주장과 변론 이나 입증 서류들이 있다 보면 상당히 이게 뭐가 뭔지가 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